안녕하세요. 1편에서는 소파이 사업 모델의 특징,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점, 그리고 핀테크와 전통 은행과의 차이점, 사업 모델에 뭐가 다른 점이 있는가, 그리고 2편에서는 간단하게 이번에 실적 발표한 숫자하고 지난 실적에서 대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3편에서는 대출금 갚는 거 유예를 연기를 시켜줬잖아요. 요거하고 소파이하고 관련이 있나? 요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학자금 상환 연기해주는 거 올해 9월 말까지였는데 이걸 4달 더 연장해줘가지고 2022년도 1월 말까지 이제 연기를 시켜줬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거라고 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학자금 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앞서서 미국의 학자금 구조를 조금 알고 가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통의 경우에요. 왜냐하면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진짜 사바사거든요. 사람 바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이 사람은 뭐 A부터 B까지 뭐 했으면은 다른 사람도 A부터 B까지 당연히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학자금 대출은 페더럴하고 프라이빗이 나눠져요. 그리고 이 페더럴은 서브시다이즈가 있고 언서브시다이즈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요. 이것도 워낙 학교마다 학비도 다르고, 이 서브시다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 내가 펜실베니아 주를 사는데 주립대 집 가까운 데를 가요. 그럼 보통의 경우, 이것도 진짜 보통의 경우예요. 이게 학비까지는 커버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펜실베니아의 이 필라델피아 쪽에 사는데 이걸 펜스테이트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제 좀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생활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혹은 아니면 뭐 사립대를 가게 돼요. 그러면 이 언서브시다이즈를 또 빌리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보통의 경우 이 서브시다이즈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직장을 뭐 잘렸거나 아니면 특수한 경우가 있거나 군대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피스 코퍼레이션에서 일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거를 잠깐 정지를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페더럴 이 대출을 받으면 또 forgiveness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subsidize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 내가 이 대출금을 상환 안 하더라도 이자도 중지가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특수한 다른 이런 2020 코비드-19 요거가 아닌 다른 상황 때 뭐 내가 좀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이거를 나 지금 못 내겠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언서브시다이즈는 대출금은 안 내도 돼요. 매달 갚아야 되는 거. 그런데 이자는 계속 쌓여요. 그리고 뭐 의대를 간다던가 아니면 사립대를 가는데 뭐 좀 멀리 갔어요. 그렇게 되면 학비가 좀 많이 비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서브시다이즈 빌리고 요걸로도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언서브시다이즈를 또 빌려요. 그리고 나중에 또 뭐 학교마다 있는 학교 대출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모님 찬스, 부모님이 자식의 학비를 대신해서 빌려줄 수 있고, 또 기타에는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또 학교에서 AD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장학금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비가 좀 많이 비싼 데라든가 아까 말했던 의대의 경우 이렇게 가게 되면 요거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요거를 빌리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 프라이빗 이 대출을 할 때는, 이 학자금 대출을 할 때는 내가 신용도가 좋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신용도가 좋아서 오히려 이 페더럴 이 서브시다이즈, 언서브시다이즈 이 학자금 대출보다 이자율을 낮게 할 수 있으면은 요거를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해요. 왜 제가 간혹이라고 했냐면, 미국의 학자금 이 대출에서 사람들이 한 비중을 보면은 이 페더럴 이쪽이 92%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이제 8% 정도 되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 페더럴 학자금을 빌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 코비드-19 요거 때문에 학자금 갚는 거를 유예시켜줬어요. 계속 한 번인가 두 번 연기해가지고 내년 1월 말까지 이제 안 갚아도 돼요. 근데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 이 페더럴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프라이빗은 적용이 안 된다. 2020년 가을인가 여름인가 그때 이 학자금 대출을 유예시켜주는 거를 바이든 정부에서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이거를 한 번 더 연장을 시켜줬죠. 여기 익스텐드라고 돼 있고, 이거는 화이트하우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단어를 보시면 페더럴 스튜던트 론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프라이빗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스테이트먼은 8월 6일 날 발표한 거고, 이게 이제 연장을 시켜주는데 언제까지? 1월 30일까지 연장시켜주는 거다. 이 페더럴 론 다시 리페이먼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학자금 유예 상환이 되면은 이자가 서브시다이즈는 안 붙고 언서브시다이즈는 붙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페더럴 론이면은
subsidized든 unsubsidized든 둘 다 이자가 안 붙습니다. 살짝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긴 한데 미국이 연방 국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생겨났을 때 주들을 허가해주고 하나 자기네 연방으로 인정을 해줄 때 이 조건들 중에 하나가 대학교를 세우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주마다 주립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2021년 가이던스입니다. 이 단어를 잘 보세요. 근데 이게 2021년도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출이 발생한 거, 제가 분석한 2021년도 1분기, 2분기하고 이거하고는 따로 보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우리 2021년도 풀 가이던스, 즉 매출의 예상도란 겁니다. 2021년도 요 가이던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까지 2021년도 혹은 2020년도에 발생된 매출에 대해서 왜 충격이 있었는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이던스, 우리의 매출이 얼마나 될 건지 이 예상하는 거에 대해서 충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자세히 보면 2021년도 이 가이던스가 요번에 그 페더럴 스튜던트 론 이 페이먼트 하는 게 연기됐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존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지킨다고 했던 거고, 요거 같은 경우 에이펙스 클리어링, 그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1편에서 그 얘기인 거고, 거기서 수익금이 안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내가 2021년도 뭐 한 2월이나 3월 달에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2021년도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원래 9월 말에 대출금 상환 유예가 이제 종료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연장이 돼가지고 여기에 매출에 영향이 있을 거라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2020년도라든가 2021년도 1분기, 2분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2021년도에 매출이 100이에요. 예상 매출입니다. 이게 2021년도 동안 총 100인데 요번에 우리가 예상적으로 이 캐리섹트가 이 대출금 상환하는 게 9월 말에 끝났으면은 총 40을 더 벌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예전에 가이던스를 지셨던 100을 이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그대로 100을 유지한다. 그 말이에요. 1편에서 보여드렸던 자기네 이 비즈니스 세그먼트 보면은 여기에 에이펙스 클리어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얘가 삭제를 했네요. 요거는 왜 그랬는지 한번 투자자분들이 찾아보세요. 처음 설명드렸던 대출금 이 시스템, 이 구조를 다시 보여드리면 내가 학부 혹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페더럴 론을 빌려요. 그 다음에 이게 subsidized 빌릴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unsubsidized를 빌릴 수도 있어요. 돈을 갚는데 이 갚아야 될 대상이 뭐 한 곳에서 혹은 뭐 네 곳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이 페더럴 이 대출금 이거를 계약을 한 컨트랙터가 그때 얼마나 많이 바뀌냐.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다니는데 그 컨트랙터 이거를 핸들링하는 애가 그냥 한 곳이에요. 그럼 나는 subsidized 론은 한 곳에만 갚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unsubsidized도 이 빌렸던 애가 계속 해주면 여기도 한 군데. 그럼 난 졸업하면은 결국에 이거를 한 군데만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 이게 뭐 한 곳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두세 곳.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것도 한 군데가 될 수 있고 이거를 세네 군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졸업한 다음에 내가 이 돈을 한 달마다 몇 개를 보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두 군데고 이게 뭐 세 군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나는 5군데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거를 이제 컨솔리데이션 해가지고 지금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거를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한 군데만 갚아요. 그러면은 매달 먼슬리 페이먼이 살짝 낮아지거든요. 이게 5군데로 갚는 게 아니라 이걸 한 군데만 갚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라든가 아니면 보통 졸업한 다음에 많이 하죠. 왜냐하면 대출금을 더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이 프라이빗 요 섹터에 가가지고 뭐 소파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런 은행이 엄청 많아요. 꼭 그런 JP 모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이름 못 들어본 이런 곳들도 많은데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은행들, 기관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럴 때 이제 프라이빗을 가거나 아니면은 이게 또 나눠져요. 페더럴로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더럴 쪽에서 이 콘솔리데이션을 하면서 리파이낸싱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자율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프라이빗을 종종 하는 경우는 이 페더럴 서브시다이즈 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뭐 6% 정도 되고 이거는 뭐 한 5.5% 되고 요런 상황이라면 이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한 4%대로 이게 더 낮아져요.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프라이빗을 안 하고 이렇게 페더럴 쪽으로 많이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이런 플렉서빌리티가 있어요. 이 페더럴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코비드-19 이 상황으로 내가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물론 얘네들도 받아줘요. 하지만 이자는 계속 쌓여요. 근데 이것도 이자가 안 쌓일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하지만 페더럴 론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군대를 간다든가 뭐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페이먼트를 중지를 시켜줘요. 그러면서 이 서브시다이즈는 이자도 중지시켜주고 원금도 중지시켜주고 그리고 언서브시다이즈는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데 그동안 뭐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이자가 계속 부과가 된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이 익스텐션하고 이 페더럴 스튜던트 론을 갚지 말라고 연기해 준 거는 이 페더럴 론 쪽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즉, 이 프라이빗 쪽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데 왜 가이던스에서 소파이가 그거를 언급을 했을까요? 대출금 상한 유예예요. 내가 대출금을 갚아야 될 게 100이 있는데 지금 페이먼트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매달 1씩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학자금 대출을 갚는 거를 연기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 대출금 총액은 줄어들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안 갚는 거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파이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동안 이 대출 총액 스튜던트 론 오리지네이션 이거 한 게 2021년도 1분기에 1 빌리언 그리고 2분기에 859 밀리언 이렇게 줄어들었고 2018년도에 6.5 그리고 2019년도에 살짝 늘어서 6.9 그리고 2020년도에 쭉 내려와가지고 4.9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여기 보면은 대출 총액이 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출금을 상환을 유예시켜줬어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정해진 뭐 6개월이든 1년 동안. 그러면 내 대출 원금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기를 시켜줬으면은 이 대출 총액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원금은 안 줄어요. 근데 이 소파이가 왜 2021년도 그런 이 슬라이드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가볼게요. 이 단어를 보세요. 2021년도 가이던스입니다. 현재 벌었던 거를 우리가 충격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2021년도 full year guidance가 총 2021년도 전체 매출 예상 매출에 여기서 40밀리언 정도 충격을 받을 것 같아. 이 말이 뭐냐면은 총 우리 가이던스는 980밀리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40밀리언 정도 예상되었던 매출이 안 들어와.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가이던스 980밀리언을 계속 유지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원래 계획이 9월 30날까지 끝나는 거였잖아요. 대출금 상환 유예해 주는 거요. 근데 지금 소파이 같은 경우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거를 이제 2021년도 매출 가이던스에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되게 낮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1월 말에 요 대출금 상환 유예가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소파이 같은 경우한테 다른 대출자들이 나 이거 리파이낸스 하고 싶어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대출자면은 지금 소파이한테 나 지금 이 이자율 지금 낮으니까 이걸 락인하고 싶어 하고 내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파에서 해주는 거는 지금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예를 들어서 뭐 2%예요. 그럼 이게 2%라고 했을 때 요 2% 락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 연방정부에서 이걸 연기시켜준 게 1월 31일까지잖아요. 2021년이요.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네가 페이먼트를 안 내도 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irst payment would be 2월 1일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파이한테 리파이낸스를 하게 되면 지금의 낮은 이자율로 락인을 하는 거고 론이 실제로 이 소파이가 정부 이런 핸들러들한테 이걸 구매해서 자기네가 사오는 거는 12월 20날이에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예전에 9월 30날 이 대출금 상환 유예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한 1월 달쯤에 리파이낸스를 하려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소파에다가 지원서를 넣고 그때 낮은 이자율로 락인 했겠죠. 그러면은 한 뭐 8월 초라든가 8월 중순에 소파이가 실제로 이 거버먼트하고 컨트랙을 맺은 이 기관한테 학자금 이거를 사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9월 30날 끝났으면은 이 중에서 사람들이 소파이한테 리파이낸스를 하고 그 전에 미리 낮은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락인한 사람들은 한 8월 한 20일쯤이나 뭐 중순이라든가 한 초라든가 이때쯤에 실제로 리파이낸스 론이 디스버스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디스버스가 되면은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예상했던 매출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명이 이렇게 락인을 했고 리파이낸스를 페더럴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을 때 이 지원서 중에서 뭐 한 80명은 뭐 남아있는다 이런 식으로요. 이 남아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December 20 12월 20일 전에 이 리파이낸스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이거를 캔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산했을 때 통계적으로 뭐 수치가 있겠죠. 9월 30일 날 이 대출금 상환 유예가 종료가 됐으면 이 이후에 뭐 100명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넣었고 그러면은 뭐 80명 아니면 90명이 남는다. 이 예상했던 매출이 있겠죠. 이 매출이 40밀리언이란 거죠.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2021년도 가이던스예요. 예상 매출이에요. 예전에 이 스트론 론 이 페이먼트 연기를 해준 게 9월 30날 끝나면은 예전에 얘네들도 대출자들이 소파이에다가 리파이낸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뭐 이게 뭐 100명이면은 그 전에 아까 제가 소파이 홈페이지에서 글을 읽어드렸다시피 그 전에 캔슬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돈이 디스버스 되기 전까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 100명이 신청을 했으면 이 중에 얘네 뭐 통계에 의해서 뭐 한 70명이 남는다. 그러면 요 70명이 지금 이게 에스티메이트 된 금액이 40밀리언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말하고 있는 건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리파이낸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게 매출이 임팩이 있다. 왜냐면 요번에 케어스 액트에서 관련된 페더럴 스튜던트 론 이 페이먼트 연기된 게 1월 30일까지 연기됐잖아요. 하지만 이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가이던스 980밀리언 이 지금 페더럴 스튜던트 론 페이먼트 이 연기해준 거하고 얘네들이 지금까지 매출 벌었던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소파이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하고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케어스 액트에 관련된 내용은 페더럴 스튜던트 론만 관련된 거지 이 프라이빗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단지 2021년도 예상 매출에 들어가 있던 리파이낸스 수요가 요번에 바이든이 1월 31일까지 대출금 상환 유예하는 이 법안을 더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리파이낸스 얼마큼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그게 연기돼서 안 됐다. 그래서 이 말은 가이던스, 예상 매출에 영향이 있는 거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점은 이런 식으로 가이던스가 원래 980밀리언이었는데 이런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2022년도 되면은 추가 매출이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2020년도라든가 2021년도 1분기, 2분기에서 이 매출 총액이 줄은 거는 요 대출금 상환 요 유예 요거하고 관련이 전혀 없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가 대출금이 총 $1,000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빌려준 사람이 야, 너 1년 동안 돈 갚지 마 했으면은 이게 이 1,000불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소파이의 대출 랜딩을 보면은 학자금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2018년도부터 2021년도 1분기, 2분기까지 보면 이게 쭉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 떨어지는 추세다. 대출 오리지네이션 총액은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소파이가 이런 식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를 인해서 우리가 매출에 안 좋은 악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하면요. 근데 소파이는 프라이빗이라 가지고 이 연방정부에서 페더럴 스튜던트 론 이거를 페이먼트를 상환 유예시켜준 거랑 관련이 없다. 그래서 얘네들이 매출 예상, 포캐스트, 가이던스로 잡은 거는 이런 수요가 있는 거죠. 지금 리파이낸스 잡아내려고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해 봤을 때도 2022년도 2월이 되면은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소파에서 하는 건 너 지금 이걸 해주면은 리파이낸스를 하면은 2022년도 2월이 돼도 너는 지금의 락인 하는 이 인트레스트 레이스로 계속 내려도 돼. 그리고 또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네가 페더럴 쪽에서 계속 돈을 갖고 싶으면 12월 20날까지 언제든지 캔슬해도 돼. 이거예요. 제가 왜 랜딩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파이낸셜 서비스 같은 경우 매출의 3% 차지해요. 이게 많이 크가는 거, 성장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랜딩 비즈니스가 얘네가 지금 현재 2021년도 2분기를 보면은 매출의 비중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계속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얘를 장기적으로 더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랜딩 비즈니스 매출도 쭉 늘어나고, 그리고 이 비중이 내려오고, 테크 플랫폼 같은 경우도 매출이 늘어나고 비중이 줄어들고, 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무기로 삼고 있는 파이낸셜 서비스는 매출의 3%이니까 매출은 큰 폭으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비중도 크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되는지 잘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랜딩 비즈니스를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안 보인다는 거죠. 소파이에서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랜딩 비즈니스 매출의 80% 차지하는 거, 이거는 3% 차지하는 거. 그래서 이 지금 랜딩 비즈니스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게 중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이 상품 확장 가능성들을 보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 잃지만 않으면 기회는 언젠가는 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